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진도 나가기 앞서서 여러분 소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왜 다시 보냐면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해줬는데 교과서에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살짝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탄수화물 소화 과정 볼게요. 자, 탄수화물이 제일 큰 단위가 녹말이었죠. 녹말. 우리 입으로 녹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주는 애가 침샘에 있는 아밀레이스였죠. 얘는 입에서 일어나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죠? 소장까지 가죠. 소장에서는 이자액의 아밀레이스가 작용을 하죠. 근데 사실 아밀레이스가 포도당까지 분해를 시켜주진 못해요. 그러면 이 이자액의 아밀레이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 입에서 차마 다 소화를 차마 엿당으로 분해를 못 시킨 녹말이 있을 거잖아요. 이러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시켜줘요. 모두 엿당으로 분해를 시켜줘요. 그리고 아밀레이스 말고 사실은 다른 효소가 말테이즈 같은 효소가 있거든요. 그런 다른 효소가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켜줍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 단백질 소화 과정. 자, 단백질은 제일 처음에 분해되는 장소가 펩신이라고 했죠. 자, 펩신이 큰 단백질을 작은 단백질로 분해를 시켜줍니다. 그죠? 그리고 소장으로 가요. 소장으로 가면 트립신이 작용을 한다 했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트립신이 아미노산까지 분해는 못해요. 보이죠? 지금 트립신이 자르면 지금 아미노산 말고 조금 더 큰 형태가 보이죠? 그래서 얘도 트립신은 또 그러한 잘게 쪼개진 단백질을 더 그냥 작은 단백질로 분해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영상을 봤으면 알 텐데 그 영상에 펩티데이즈라는 애가 나와요. 그 펩티데이즈라는 애가 아미노산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교과서에 있지 않은 효소들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펩신과 트립신만 그냥 외워주면 되는데 사실은 얘도 그냥 작은 단백질로 만들어주는 친구고 다른 효소가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를 시킨다. 이렇게만 알아주면 돼요. 이해했나요? 그 다음 지방 소화 과정. 자, 지방은 제일 처음으로 소화되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소장이었죠? 소장에서 쓸개즙에 의해 지방이 유화가 되고 그리고 이자액의 라이페이스가 작용을 해서 지방을 뭐와 뭐로 분해를 시켜주죠? 얘는 라이페이스가 해준 게 맞아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시켜줍니다. 자, 이해했나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소화효소는 그냥 여기 교과서에 있는 것만 외워주면 돼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작용이 된다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밀레이스가 엿당을 포도당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틀린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다음 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도당, 아밀레이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분해가 됐죠. 최종적으로 탄수화물은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단백질은 아밀레이스로 분해가 되고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됐어요. 자, 이렇게 분해된 장소가 소장이죠. 소장. 이렇게 분해된 장소가 소장이에요. 그러면 이 소장에서 또 흡수가 됩니다. 소장에서 이 영양소가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면 이제 우리 몸을 돌아서 필요한 곳에 쓰이겠죠? 자,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어떻게 흡수가 되냐? 소장 안쪽 벽은 주름과 융털 때문에 영양소가 닿는 표면적이 넓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소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소장 보이나요? 소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소장에 또 이렇게 생긴 부분 있죠? 이렇게 생긴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또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소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름이 굉장히 많죠. 자, 이거는 주름이고 이거는 주름인데 얘는 융털이에요. 융털. 얘가 융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꼬불랑꼬불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좋은 점이 뭘까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좋은 점 뭘까요? 자, 얘를 한번 쌤이 쫙 펴볼게요. 얘를 쫙 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길어지겠죠. 똑같은 거리에서 얘는 꼬불랑꼬불랑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얘보다 실제로는 닿는 표면적이 굉장히 넓겠죠. 표면적이 넓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이 직선보다 이 꼬불랑꼬불랑이 표면적이 넓어요. 표면적이 넓다. 이게 무슨 말이냐? 쫙 폈을 때 얘가 얘보다 넓은 거예요. 넓죠? 이해했어요? 넓죠? 자, 그래서 얘가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만약에 영양소가 흡수가 되려면 다 흡수가 될 수 있겠죠. 자, 얘는 여기서부터 이까지밖에 흡수를 못 하는데 얘는 여기 이렇게 다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흡수되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자,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다. 이해했죠? 꼬불랑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펴지면 굉장히 넓다. 그래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이해했죠? 그래서 소장 안쪽의 구조와 융털 소장 안쪽은 표면의 주름과 표면의 주름과 융털 때문에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넓어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이해했나요? 자, 그 전에 먼저 이거를 깜빡 잊고 못 봤어요. 자, 융털의 속구조. 융털은 자, 여기 중간에 암주간이 있죠. 그리고 여기 암주간은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암주간과 모세혈관에서 흡수하는 영양소의 종류가 달라요. 자, 종류가 달라요. 모세혈관. 빨간색이 잘 안 보이네. 무슨 색으로 쓰지? 초록색. 자, 암주간은 얘는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암주간은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를 흡수해요. 자, 그러면 수용성 영양소와 지용성 영양소를 소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겠죠? 자, 수용성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무기염류, 그리고 여러분 첫 시간에 그 비타민 중에서 뭐가 수용성이라고 했죠? BC가 수용성이라고 했죠? BC가 수용성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지용성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방이 분해되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비타민에는 어떻게 알아두라 했지? 안덱 이렇게 알아두면 쉽다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흡수된 영양소는 어디로 갈까요? 심장으로 갑니다. 심장으로 가요. 심장. 자, 그러면 보세요. 융털로 흡수된 영양소는 어디를 거쳐 온몸으로 운반된다? 심장을 거쳐 온몸으로 운반이 됩니다. 심장.
심장이 순환계라고 했죠? 얘는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순환계의 물질 운반 기능과 연결된다. 자, 그러면 소화계와 순환계를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우리 몸은 뭐 소화계 따로 순환계 따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화가 소장에서 되면 소장의 융털로 흡수된 영양소는 순환계의 심장을 거쳐 온몸으로 운반된다. 순환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흡수가 되지 않은 나머지 물질이 있을 거잖아요. 남은 물질은 대장으로 가요. 흡수가 되고 남은 물질, 흡수되지 않은 물질이겠죠. 자, 흡수되지 않은 물질은 대장으로 갑니다. 근데 대장은 소화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대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로 물이 흡수돼요. 주로 물이 흡수됩니다. 그러면 물이 흡수되고 남은 물질이 대변이 돼서, 똥이 돼서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요. 자, 그래서 쌤이 첫 시간에 대변은 배설이 아니라고 했죠. 대변은 뭐예요? 대변은 배출이에요. 배출. 그렇기 때문에 항문은 배설계가 아니고 소화계다. 이렇게 말했죠. 자,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장염에 걸리잖아요? 장염이 걸리면 대장이 꼬였을 거잖아요? 대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겠죠. 장염에 걸리면. 그러면 흡수를 잘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똥에 물이 섞여버리겠죠. 그래서 설사가 일어난다. 이해됐죠? 쉽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밑에 161페이지에 스스로 확인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섭취한 음식물에 들어있는 크기가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소화라고 하며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는 무슨 계? 소화계이다.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 2번.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넘어왔네. 2번. 소화효소 중 뭐가 녹말을 분해한다?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아밀레이스. 자, 펩신과 뭐는 단백질을 분해합니까? 트립신이죠. 이자에게 있죠.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라이페이스는 뭘 분해한다? 지방을 분해합니다. 자, 3번 문제. 소장 안쪽 벽은 주름과 뭐가 많기 때문에? 주름과 융털이 많기 때문에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어떻습니까? 넓다. 이해했죠? 그 다음 4번. 사람의 소장은 대장보다 길이가 훨씬 길어요. 자, 우리 페이지 몇 쪽이지? 158페이지에 사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소장이 막 이렇게 엄청 꼬불랑꼬불랑 이렇게 막 되어 있고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대장은 이렇게만 되어 있죠. 안에 소장이 훨씬 긴 것처럼 보이죠? 158페이지 그림 보면 그래서 소장은 대장보다 훨씬 길이가 길어요. 자, 소장과 대장의 길이 차이는 영양소의 소화 과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소화 과정의 대부분이 어디서 일어났죠? 소장에서 일어났죠. 소장에서 우리가 탄단지를 다 분해를 시켰어요. 소장에서 대부분의 소화가 일어났고 대부분의 소화는 소장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소화가 끝난 영양소를 어디서 흡수했죠? 소장에서 흡수했죠. 소장에서는 소화도 일어나고 영양소도 흡수를 해요. 하는 일이 훨씬 많죠. 대장은 우리가 물만 흡수를 했는데 소장에서는 소화도 일어나고 영양소를 흡수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장이 길어야겠죠. 소장이 하는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소장이 길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쌤 말 참고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생물의 구성 단계.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를 우리가 뭐라 했죠? 세포라고 했죠? 자,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지? 조직이 되죠? 조직. 자, 조직은 같은 종류의 세포가 모입니다. 비슷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근육세포가 모이면 근육조직이 되고, 표피세포가 모이면 표피조직이 되고, 신경세포가 모이면 신경조직이 된다 했죠? 그 다음 기관은 단순히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기관은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지만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유한 기능. 예를 들어서 위는 소화의 기능을 하죠?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위는 위액을 분비해서, 방광은 한참 뒤에 배우겠지만 얘는 배설의 기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관들이 모여서 객체가 되겠죠. 그 다음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는 단계라고 했죠. 동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입니다.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뭐가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2번 영양소의 종류와 검출 방법. 자, 영양소의 종류에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양소가 있다 했어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를 뭐라고 불렀죠? 주영양소, 3대 영양소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양소는 부영양소라고 했죠. 자, 주영양소에는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있습니다.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요 에너지원이 있다고 했죠. 다 있을 때 제일 먼저 쓰이는 거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영양소는 뭘까요? 이거 세 개 중에서는 단백질이죠. 머리카락, 근육, 피부, 호르몬 이런 거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부영양소는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영양소의 검출 방법. 아요딘이나 칼륨 용액은 어떤 영양소를 검출할 수 있었죠? 녹말. 자, 녹말이 있으면 청람색을 띱니다. 그리고 포도당을 검출할 수 있는 시약은 베네딕트죠. 베네딕트 용액. 그런데 베네딕트 용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열을 해야 된다 했죠. 가열. 왜 가열을 하냐면 베네딕트 용액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반응을 빨리 시켜주기 위해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황적색을 띠겠죠? 포도당이 있으면 황적색을 띠게 될 거예요. 자, 단백질을 검출하기 위한 용액은 뭐였죠? 뷰렌 용액이었죠. 뷰렌 용액. 자, 근데 이 뷰렌 용액은 두 가지의 용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어요. 자, 5%의 어떤 용액?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1%의 황산구리 수용액이었죠. 자, 우리가 화학식을 한번 다시 써봅시다. 이거 1단원에 했죠. 자, 생지반은 이거 한번 썼을 거예요. 자, 수산화나트륨은 어떻게 쓰죠? 한글과 영어는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앞에가 나트륨이겠죠. 나트륨. 자, 수산화는 수소와 산소, NaOH. 그 다음 황산구리도 한번 써봅시다. 황산구리. 그러면 구리가 앞에 있고 황산이 뒤라 했죠. 자, 구리는 편의점이라 했어요. 편의점, CU. 그리고 황산, SO4 이렇게 썼죠. 한글로 써도 되지만 어차피 학년이 높아지면 무조건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단3 용액은 무엇을 검출할 수 있다? 지방을 검출할 수 있다. 됐나요? 그러면 선홍색을, 지방이 있으면 선홍색을 띠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소화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물질이 뭐라고 했죠? 아밀레이스, 펩신, 라이페이스 이런 걸 뭐라 했죠? 소화효소. 소화효소라고 했죠. 자, 효소는 쌤이 그냥 참고 삼아만 알아두라고 했죠. 이 효소는, 소화효소와 같은 효소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단백질은 어떻다? 열에 약하다. 열에 약합니다. 단백질은 열에 약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요. 우리가 아야 했어. 아프면 열이 나겠죠. 열이 나요. 그러면 열에 약한 단백질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소화효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겠죠. 이 말은 우리가 아플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아프면.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뭘 먹죠? 죽을 먹죠. 죽을 먹는 이유가 아프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작게 분해가 된 죽을 먹게 되는 거죠. 이거는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그냥 참고 몰라도 돼. 그리고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자, 녹말은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어디까지 분해되죠? 포도당까지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게 뭐죠? 단백질. 됐나요? 근데 단백질이 위액의 펩신에 의해서도 분해가 되고 이자액의 뭐에 의해서도 분해가 된다? 트립신에 의해서도 분해가 된다. 됐나요? 그 다음 지방. 지방은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뭘로 분해됩니다?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는 소장의 어디로 흡수돼? 융털로 흡수돼서 어디로 이동한다? 신장으로 이동해서 온몸에 운반이 된다.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문제. 다음 동물 세포의 구성 단계를 작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자, 쉽죠? 세포가 가장 작은 기본 단위.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고,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인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가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죠? 자, 영양소에 대한 설명. 탄수화물은 주로 몸을 구성합니다. 맞나요? 주로 몸을 구성하는 애가 누구였죠? 단백질. 탄수화물도 몸을 구성하는데 이거 주로잖아. 주로면 X. 주로면 X. 근육, 머리카락, 효소, 호르몬 이런 거 다 단백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바이타민은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맞죠? 근데 바이타민이 몸을 구성합니까? 안 하죠? 무기염류는 몸을 구성해요. 무기염류와 바이타민이 둘 다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체내 합성이 둘 다 안 돼요. 그런데 두 개의 차이점은 무기염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지만 바이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아니다. 그렇지만 부족하면 병에 걸린다 라고 했었죠. 자, 지방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으로 검출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지방은 수단3 용액으로 검출이 됩니다. 아이오딘, 칼륨 용액은 녹말을 검출하는 용액이죠. 자, 3번 넘어갈게요. 각 영양소와 이에 작용하는 소화효소.
자, 녹말은 이거 쉽네. 아밀레이스, 단백질은 펩신, 그리고 지방은 라이페이스. 자, 4번. 다음은 소장 안쪽의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장 안쪽 벽은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 수많은 뭐가 있어? 융털이 있어 표면적이 넓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습지 1008에 있는 학습지 문제를 풀고 난 뒤에 답을 확인하세요. 풀고 난 뒤에 답을 확인하세요. 우리 498번까지 풀었죠? 그러면 49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화에 대한 설명. 자, 소화효소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물질이다. 맞습니까? 맞죠?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한다까지가 소화잖아요. 이러한 소화를 도와준 애가 소화효소죠. 그지. 그리고 침샘, 미자 등에서 소화효소를 생성하여 분비한다. 맞나요? 맞죠? 자, 침샘에서는 뭘 분비합니까? 아밀레이스를 분비하죠. 그리고 이자에서는 탄단지를 다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분해하죠. 뭐가 있죠? 아밀레이스, 그리고 트립신, 그리고 라이페이스 이런 소화효소를 생성해서 분비합니다. 자, 우리 몸의 소화효소에는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등등등. 자, 음식물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을 따라 이동하며 각 소화기관에서는 모두 소화효소가 작용하여 소화 과정이 일어난다. 이거 맞나요? 자, 이까지는 맞죠? 이거는 틀렸어요. 틀렸죠? 식도에서 소화효소 있습니까? 없죠? 식도는 소화효소가 없죠. 자, 입은 침샘에 있는 뭐 그런 게 작용해서 소화 과정도 일어나고 뭐 딴 것도 일어나고 근데 대장도 없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자, 500번. 입에서 일어나는 녹말의 소화 과정. 자, 녹말은 뭐에 의해서? 입이니까 침샘에서 나오는 분비되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단까지 분해를 한다 했죠. 다음으로 501번. 위에서 나타나는 소화 과정. 1번. 위에서 단백질이 처음 분해되기 시작한다. 맞나요? 단백질은 처음 분해되는 장소가 위죠. 위에서 펩신이 작용해서 큰 단백질이 작은 단백질로 분해되죠.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자, 위액에 들어있는 염산. 위액에 들어있는 염산은 펩신의 작용을 돕는다. 맞나요? 맞죠? 펩신의 작용을 돕고 그러면서 세균 같은 거를 죽인다 했죠. 맞습니다. 위액에 들어있는 펩신은 녹말과 단백질을 분해합니까? 아니죠. 단백질만 분해합니다. 그래서 얘는 X. 502번. 소장에서 일어나는 소화작용에 대한 설명. 자, 쓸개즙과 이자액은 12지장으로 분비된다. 쓸개즙과 이자액은 12지장으로 분비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얘가 12지장이라고 우리가 소장이라고 배웠죠. 근데 위와 소장 사이에 12지장이라는 게 있어요. 위와 소장 사이에 12지장. 그래서 소장으로 되는데 12지장으로 분비가 돼서 소장으로 오겠죠. 맞습니다. 자, 쓸개즙의 작용으로 녹말, 단백질, 지방이 모두 소화됩니까? 아니죠. 쓸개즙은 어떤 역할을 하죠? 지방을 유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유화라는 게 뭐죠? 지방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X. 녹말, 단백질, 지방은 몸속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최종 소화된다. 자, 녹말은 어떤 형태?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의 형태로 최종 소화가 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이겠죠? 어디서 흡수되지? 소장. 다음 503번. 다음에 소화효소와 그 작용을 선으로 연결하래요. 자,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했죠. 자,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합니다. 트립신과 펩신은 둘 다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크기가 더 작은 단백질로 분해를 시킵니다. 됐죠? 자, 504번. A에서 D에 해당하는 소화효소의 이름을 쓰세요. 자, A는 아밀레이스, C도 아밀레이스. 자, 아밀레이스는 둘 다 그냥 녹말을 엿당까지 분해한다로 알아두라 했죠. 자, 그리고 여기는 뭐 다른 분해 효소들, 말테이스 같은 다른 분해 효소들이 작용해서 뭐 포도당까지 분해합니다. 그러면 간은 뭘까요? 간은 탄수화물이겠죠? 자, 여기 녹말, 나는 위에서 처음으로 소화가 됩니다. 얘는 단백질이겠죠? 단백질. 나는 단백질. 그러면 B는 펩신. 위에서 소화는 펩신. 그리고 소장에서는 트립신. 그리고 얘도 뭐 단백질, 다른 분해 효소, 펩티데이즈 같은 거가 아미노산까지 분해를 해줍니다. 그 다음 다는 보세요. 소장에서 제일 먼저 분해가 일어나죠. 소장까지 가야 분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라이페이스, 얘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시켜준다 했죠. 라이페이스가 모노글리세리드.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505번. 오른쪽 그림은 소장 융털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소장 융털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선생님이 쌤이 숙제를 네이버 폼으로 낼 건데 네이버 폼으로도 내고 학습지 숙제도 낼 거예요. 근데 네이버 폼으로 낼 건데 한번 숙제 검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과 관련 없는 것을 넣을 거예요. 자, 쌤이 어제 저녁으로 먹은 게 뭘까요? 쌤이 어제 저녁으로 먹은 거. 쌤이 어제 저녁은 교촌치킨을 먹었어요. 교촌치킨. 이거 문제로 낼 거예요. 쌤 어제 저녁에 교촌치킨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진짜 풀어볼게요. 505번. 자, 융털의 구조예요. 융털은, 종친다. 융털은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중간에 우뚝 서 있는 게 뭐죠? 암주간. 그리고 이거를 약간 혈관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죠. 이 혈관을 뭐라 했죠? 모세혈관. 그러면 간은 모세혈관, 나는 암주간. 중천내서 끝나니까. 자, 그러면 모세혈관은 어떤 물질을 분해한다 했죠? 수용성 영양소를 분해하고, 암주간은 지용성 영양소를 분해합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면 좋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